제18편 환단고기 30회 2세 단군 부루. 환단고기의 부루단군의 제2원년은 흰축년이다. 임금께서 어질고 복이 많아서 재물을 많이 쌓아 큰 부를 누리셨다. 백성과 더불어 산업을 다스리시니 굶주리거나 취해 떠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매년 봄 가을에 나라 안을 순행하여 살피고 예를 갖추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모든 제후의 선악을 살피고 상벌을 신중히 하셨다. 도랑을 파고 농업과 양잠을 권정하며 학교를 지어 학문을 일으키시니 문화가 크게 진보하고 그 명성이 낱날이 퍼져나갔다. 초기에 우순이 유주와 영주를 남국 근처에 설치하므로 임금께서 군사를 보내 이들을 정벌하여 그곳 왕을 모두 쫓아내고 동무와 도리 등을 봉하여 그 공을 표창하였다. 자, 상계에서 우순이 등장하며 남국 근처에 유주와 영주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우순, 우선 우순의 활동 무대가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순남에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지형을 인용하면 순 임금의 옛날 밥 깔고 고기 잡던 그 자치는 모두 이 용흥강과 송역산 머리에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역사로 조작 이입된 순 임금의 무대가 관중의 박토 영흥이었다고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요가 단군왕검이 전국을 순행차 관중의 제왕의 성인 도성을 비운 사이에 반란을 일으켰고 이때 파견된 단군왕검의 특사 유씨의 아들 우순을 도요가 포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자, 그러면 우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기 속의 우순. 우순은 이름을 중하라 했다. 중하의 아버지는 고수라 했고 고수의 아버지는 교우라 했다. 교우의 아버지는 구망이라 했고 구망의 아버지는 경강이라 했다. 경강의 아버지는 궁손이라 했고 궁손의 아버지는 전욱이라 했다. 전욱의 아버지를 장이라 했는데 순에 이르기까지 7세가 흘렀다. 궁손으로부터 순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미한 서민이었다. 부도지에서 우순은 단군왕검의 특사 유호씨의 아들로 나오고 사기에서는 헌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누가 정답일까요? 자, 소전씨의 후손으로 나오는 계보들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순의 상계를 보신 독자분들은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순과 방훈, 요, 한나라 우가 동시대 사람이라고 사마천의 사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마천의 사기가 바른 것일까요? 사마천의 사기대로라면 방훈인 요와 하우의 고손자가 우순이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도지 속의 우순. 부도지를 통해 역사 속의 속내를 들여다 봅시다. 단군 임금씨가 제후요의 반란을 심히 걱정하여 유인씨의 후손 유호씨의 부자로 하여금 환부와 권사 등 100여인을 인솔하고 가서 그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요가 그들을 맞아 명령에 복종을 하고 공손하게 대접하여 하빈에서 살게 하였다. 유호씨가 묵묵히 그 상황을 관찰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여러 번 그 거처를 옮겼다. 유호씨 부자, 유호씨의 아들이 유순이다. 소토는 이를 순임금이라 한다. 순임금, 이때는 단군왕검 통치 시절이다. 이보다 먼저 유호씨가 부두에 있을 때 칡을 먹고 오미를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키는 열자요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였다. 임금씨보다 나이를 100여 살이나 더 먹었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임금씨를 도와 도를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에 이르러 사자가 되어 완고하고 사리에 어두운 한 세상을 구제하니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 요가 유호씨 아들 유순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 가운데 딴 뜻이 있어 일을 맡기고 도와주며 두 딸로 유혹하니 순이 곧 미혹하여 줬다. 유순이 일찍이 부대의 법을 행하는 환부가 되어 마침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두 딸을 밀치하고 어리석게도 요에부터 협주하였다. 이때 유호씨가 수시로 경계를 하였으나 순은 예의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요의 촉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였다. 유호씨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꾸짖고 그를 토벌하니 순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요는 몸을 둘 땅이 없으므로 순에게 양해하고 자폐하였다. 유호씨가 이르기를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를 만들었으므로 죄는 땅에 가득하고 복두성은 하늘을 가려 수사가 많이 어그러져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이는 불갑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는 곧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권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그를 치게 하니 수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당도를 혁파하였다. 요는 갇혀 있던 중에 죽고 수는 창후애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의 무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순의 두 처도 역시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우가 곧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공을 세운다 말하고 상의 군사를 위로하고 돌아가므로 요씨가 물러나서 우의 소행을 관찰하니 이때 우가 돕을 옮기고 무리를 모아 방패와 창을 보수하고 요씨에게 항거하여 자칭 하왕이라 하였다. 순의 두 처, 유순의 눈을 가린 요의 딸 아황과 여영이다. 투신한 강물이 동종호에서 나오는 상수이다. 단군 왕검이 파견한 요씨의 아들인 유순이 요의 게임에 빠져 요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을 아내로 맞이하고 무력으로 묘해를 물리치니 이에 요씨가 또 다른 아들인 유상을 시켜 요하순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달국 중원 세력들이 힘이 없어서 제유와 우순을 계속 놓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 참여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장시간 주었건만 드디어 중원의 발근이 묘족을 정벌한 죄로 요씨에게 토벌되며 당도가 혁파되었습니다. 당도란 제후요가 당 지역인 현황님이 계셨던 경주의 남양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인 관중을 장악했으므로 그 왕조 이름을 당도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곳 당 지역의 남양을 기반으로 나라를 건국한 인물이 바로 당고조 이연입니다. 자, 이때 우가 자신의 부친 곤을 죽인 원한이 있는 우순을 참살하고 돕을 옮겨 요씨에게 대항했다고 합니다. 단군 왕건과 하나라의 위치가 서서히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황과 여영, 제순은 하늘의 우를 청구하여 후계자로 삼았다. 17년 뒤 제순이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을 마치고 우는 순의 아들 상균에게 양보하고 양성으로 피했다.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상균을 떠나 우에게 인사를 드렸다. 우는 그제야 천자 자리에 올라 남면하고 천하에 임했다. 나라 이름을 하오라 하고 성을 사시라 했다. 조작된 현재의 중국사에서는 요의 뒤를 순이 이었고 하오가 순을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와 판소리 단가에서는 우순이 하오의 부친 곤을 죽인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하오가 우순을 죽였고 요의 딸이자 우순의 부인 아황과 여영은 소상강에 빠져 죽은 이비의 애원이라고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종으로 불쑥 솟아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 앙금당실 높이 서서 사면을 살펴보니 오천은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건고는 어이하여 일야에 높이 떴노. 옛적에들은 동종 이제야 자세 보니 악양로 높은 집 두 잠이 지은걸 동종호로 쟁홍이라. 지광은 700리 파광은 1001세 천의 무산 12봉은 구름 속에 벌려있고 해외 소상 일천리는 눈앞에 경이로다. 창호산 검은구름 오형금 끊어지니 황릉묘 저문비의 이비의 애원이라.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판소리이지만 한글 사용자라면 과거에는 누구나 들었을 수군가의 무대가 역사 속 강릉 경포의 동종호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동종호에는 창호산과 황릉묘의 주인공인 순임금과 그 부인 아황과 여영의 발자취가 동종호의 남쪽 소산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백의 영왕동순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동정호는 또한 조선의 정조대왕이 읊었던 동정호로서 우리의 인식 속에 빨리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지명입니다. 순임금이 죽은 창우산의 지명을 밝혀보면 창우산 중국 호남성 영원현의 동남쪽에 있음. 순임금이 남방을 순행하다가 붕어하였다는 곳이 일명 구이라고도 함. 호남이란 동정호의 남쪽으로 현재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합니다. 창우산이 영원현에 있다고 했으니 이 지명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도 영유의 고적과 건치 연역을 인용하면 영원 현에서 북쪽 40리에 있다. 본래 고려 정수현인데 영청으로 고쳐서 용광에 붙이고 뒤에 현령을 두었다. 태조 5년에 또 영원, 유원 두 진이 와서 합쳐서 영영현이라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정주에 있는 물이 정수입니다. 정주는 또한 관중지역의 귀주라고 했습니다. 귀주는 우순의 고향인 관중지역 영흥의 박터입니다. 19에 나오는 황릉묘란 황주에 있는 묘로 황해도 황주는 제왕의 도시 관중의 박터인 영흥으로 영흥은 우순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우순이 자신의 고향에 묻혔던 것입니다. 동정호 고고천변에 나오는 창랑 동정호 해외수상 일천리의 무대도 또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모래사장 지역이 소동정호이고 조류가 흐른 곳이 지광이 700리인 대동정호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루단지 환단고기에 제58년 무술년에 부루단군께서 붕어하셨다. 이날 하늘에 일식이 있었고 산 짐승이 떼를 지어 산 위에서 울부짖고 만백성이 목놓아 통곡하였다. 후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집안의 자리를 정하여 제단을 설치하고 항아리에 곡식을 담아 제단 위에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부루단지라 부르고 업신으로 삼았다. 역주의 부루단지 정월이 되면 질그릇 단지에 쌀을 담아 뒤우란에 박달나무 말뚝 위에 올려놓고 집으로 만든 고가를 씌우고 복을 비는 민강 풍속이 있는데 이 쌀 단지를 부루단지라 한다. 역주의 업주가리 가리란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장작 따위를 차곡차곡 쌓은 더미 토기에 곡식을 담아 단상에 두고 볏집으로 노젓가리처럼 주저리를 만들어 씌웠는데 이것을 부루단지 또는 업주가리라 한다. 아마도 부루단지가 다음에 씨 뿌릴 종자단지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10월이 되면 핵곡식으로 갈아 담근다는 것은 해마다 씨 뿌릴 종자들을 이렇게 부루단지에 보관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루단군이 계신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자,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부루단군이 계신 곳을 관중의 왕검성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 왕검이 관중의 양성인 왕검성을 나와 전국을 순회 중 당요인 도요의 반란에 의해 관중의 왕검성을 도요가 장악하게 되었고 도요의 뒤를 이은 우순이 또한 부루단군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우순이 있었던 곳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왕검성입니다. 그러면 부루단군께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평안도 평양의 군명을 조선, 왕검성, 기성, 낭랑, 장안, 서경서도, 호경, 유경이라고 했습니다. 도요의 반란으로 단군 왕건과 부루단군께서 계셨던 곳이 바로 서경의 평양성이었습니다.